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두 번째 코너 책 읽어주기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병신과 버저리의 만취당하기 왜입니다. 병신과 버저리 이청준. 화폭음은 이 며칠 동안 조금도 외워지지 못한 채 결국 나를 압도하고 있었다. 학생들이 돌아가 버린 화실은 조용해져 있었다. 나는 새 담배에 불을 붙였다. 형의 소설을 쓴다는 기이한 일은 살포던 그의 칼끝이 열쇠배기 소녀의 육신으로부터 그 영혼을 흡연해 버린 사건과 깊이 관계가 되고 있는 듯했다. 그러나 그 수술의 실패가 꼭 형의 실수라고만은 할 수 없었다. 피해 쪽이 그렇게 생각했고 근 10년 동안 구경만 해오면서도 그쪽 일에 전혀 무지하지만은 않은 나의 생각이 그랬다. 조용히 해. 형 자신도 그것을 시인했다. 소녀는 수술을 받지 않았어도 잠시 후에는 비슷한 길을 갔을 것이고 수술은 처음부터 절반의 성공의 가능성이 없던 것으로 보였다. 무엇보다 그런 사건은 형에게서뿐만 아니라 수술 중인 어느 병원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종류의 것이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일이 형에게는 하나의 사건이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형은 차츰 병원에서 일에 등한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끔씩 밤에 시내로 가서 취해 돌아오는 일이 생기더니 나중에는 아주 병원으로 문을 닫고 들어가 앉아버렸다. 그리고 아주머니 곁에 오지 못하게 하고 진동일 방에만 틀어박혀 있다가 밤이 되면 시내로 가서 호흡이 답답해지도록 취해 돌아오곤 하였다. 방에 그렇게 틀어박혀 있는 낮 동안 형은 소설을 쓴다는 것이었다. 처음에 나는 형의 그 소설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었다. 다만 10살배기 소년 사망이 형에게 그만한 사건일 수도 있을까? 그러면 형은 그 사건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기에 위해 소설까지 쓴다는 법석을 부리는 것인가 하는 정도였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 우연히 그 몇 장을 들추어보다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놀랐다고 하는 그것이 소설이기 때문이거나 이자라는 형의 직업 때문이 아니었다. 언어예술로서 소설이라는 것은 나 따위 화실이나 내고 있는 절대기 미술학도가 알 턱이 없었다. 그것이 나를 크게 실망시키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형의 소설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은 문화적 관심과는 거리가 먼 것일 수밖에 없다. 형의 소설이 문학제품으로는 이야깃거리가 못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다는 말이다. 내가 놀란 것은 형이 그 소설에 대해서 그토록 오래 입을 다물고 있었던 10년 전의 패잔과 탈출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형은 자신의 말대로 외가의사에서 째고 자르고 따내고 매어 20년 동안 조용하게만 살아온 사람이었다. 살생에 대한 기회에도 직업에 대한 염증도 그리고 지나가버린 시간에 대한 기억도 없는 사람처럼 끊임없이 그리고 부지런히 환자들을 돌보아왔다. 어찌 보면 아무리 많은 환자들이 자기 칼끝에서 세상의 기쁨을 얻어 돌아가도 형으로서는 아직 만족할 수 없는, 그래서 아직도 훨씬 많은 생명을 구해내도록 계시를 받은 사람처럼 자기의 칼끝으로 물려드는 생명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형의 솜씨는 또한 신중하고 정확해서 적어도 그 소녀의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었다. 그 소녀의 밖에 형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거의 아무도 없는 셈이었다. 다만 지금 내가 아주머니에게는 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주머니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결혼 전 형은 귀와 눈이 다 감지 못하고 입이 술이 얕은 여자를 사이에 두고
그 여자의 다른 남자와 길고 힘든 싸움을 벌였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셈인지 내가 별반 상점을 주지도 않았고 즐길 시간도 없으리라 어겼던 성이 마침 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녹록치 않은 아주머니의 깊이 가라앉은 형의 성격 사이에는 별로 대단한 말썽을 일으킨 것은 없었다. 풍파가 조금 있었다면 그것은 성격 탓이 아니라 어느 편의 결함인지 모르나 그들 사이에서는 아직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언제나 그 원인이었다. 그러나 그것을 누구에게나 당연한 일로 여겨지는 그런 것이었다. 저는 제가 여기까지 읽어봤는데요. 잘 들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빠잉.